예,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이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로지스틱 펑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2라는 거였죠. 맞죠? 우리 2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 전부 복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복리에 대해서 칠판에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리,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다 연동이 돼요.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쓰고 지울게요. 얘가 화면이 밝아서. 원래 원금이 P였죠. 원금이 P였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복리로 이자가 납니다. 그래서 복리로 이자가 늘면 1 플러스 I. 여러분, 이 I는 명목이자율이죠. 그죠? 이거의 N승. 이게 복리였죠. 그죠? 자, 여기까지 배우는 게 보통 원론에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나가서 뭐를 배우냐면 실효이자율이라는 걸 배우죠. 다시 말하면 실효이자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리로 1년에 한 번 줘. 2년 주면 더 늘어나고 3년 주면 더 늘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반년에 한 번씩 주거나 혹은 분기별로 한 번씩 주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줘서 계속해서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게 실효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실효이자율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했죠. 만약에 K회 이자를 준다면,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복리 이자율식을 변형을 했죠. K로 이자를 주면 어떻다고 그랬죠? 네, 원래 I였는데 매번 K회니까 이 I의 이자율을 스몰 K로 이렇게 나눠주죠. K회 주고요. 요게 K의 N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앞에 거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요, 우리 이 실효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계산하기 쉽게 P를 1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을 100%라고 간주하면은 P가 1이고 I가 1이죠. 맞죠? 그러고 해봤더니 희한한 숫자가 나왔어요. 2라는. 맞죠? 2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2라는 게 뭐냐 하면요. 실효이자율을 계산해 봤을 때 무한히 쪼개서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실제로 숫자가 한 숫자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게 2예요. 무리수로 나타내는 2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자율과 관련한 이 식을 2로 고쳤죠. 그게 바로 본문의 맨 마지막에 연속복리라고 나오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었냐면 결론이 P 곱하기 2에 이건 무리수예요. 그리고 I, N이요. 여러분, 이 I는 뭐였죠? 이자율이었죠. N은 횟수예요. 그래서요, 결론은 이 위에 있는 이 승이죠. 승수에 있는 게 뭘 나타내냐면 성장률. 여러분, 이자라는 게 일종의 성장률 아닙니까? 그리고 N이라는 게 몇 번을 주냐라는 건데 일종의 기간이죠. 그래서 요 모형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규명해야 될 게 I, N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수니까요. 왜 지수함수 배우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제 요거 지워볼게요. 이제 그리고 요 공식 다시 한번. P가 뭐였죠? 원금. 예, 이라는 거는 자연상수였어요. 상수요. 주어진 거고. 그리고 I는 이자율이었고요. 명목이자율입니다. 그리고 N은 기간이었죠. 일종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우리 변하는 게 I, N이죠. P라는 건 고정돼 있고 E라는 게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요, Y는 AX라는 게 저게 지수함수 정의입니다. A라는 게 고정이 돼 있고 X가 변하는 거죠.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허수가 되거든요. 어쨌든 A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1은 아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Y는 AX 형태로 나타낸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정의예요.
영어로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y는 a의 x승. 알겠죠? a는 뭐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일종의. 다만 수학적 처리를 위해서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 보통 증가함수가 됩니다.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돼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파란 선이 됩니다.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파란 선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자, 만약에요 이 a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상수죠, 그죠? 이 a라는 상수 대신에 2를 쓴 거를 우리는 자연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2라는 것에 대해서 규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규명을 했죠? 고정되어 있다고요. 마치 a처럼. 그래서 2의 x승. 왜 a를 안 쓰고 2를 쓰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수학적 처리가 굉장히 편해요. 한 번 미분을 하고 두 번 미분을 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로 2를 밑으로 취해서 미분으로 하면은 아주 다루기 좋은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자, 이제 아셨죠?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고 요것도 그래프 그리면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예. 다만 여러분 이 x가 0일 경우는 이게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겠죠? 예, 여기가 1이고 요거랑 같은 궤적을 띌 겁니다. 이렇게요. 왜 이 궤적을 띠냐? 2라는 게 실제로 숫자가 있잖아요. 2점 기억나시죠? 얼마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1보다 크죠, 그죠? 1보다 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지수함수다. 그리고 특별히 이 x인 함수를 우리는 자연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워보시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그 로그 함수인데요. 여러분,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 배웠던 지수함수 보이시죠? y는 ax의 역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예요. 저걸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는 x는 로그 a의 이 두 개가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입니다. 예, 같은 형태고요. 참고로 교과서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그냥 참고예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로그 함수를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대칭되게 나옵니다. 대칭되게 이렇게요. y는 x의 대칭이 되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고, 예, y가 1보다 크면은 0보다 크고 이것보다는 0보다 작다는 거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고등학교 때 사실은 배우는데 그래도 뭐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예, a는 1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거를 지수로 변환하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로그 a의 1이라는 게 지수함수로 바꾸면 뭐죠? a의 0승이에요. 맞죠?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지수함수로 변환하면은 a의 1승입니다. 당연히 뭐가 a의 1승이니까 a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죠, 그죠? 네, 지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로그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로그의 곱은 각각 이렇게 더하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누기는 빼기로 분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관한 증명은 너무 쉬운 게 지수함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차용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그 함수의 성질이고요. 다음은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요것도 역시 고등학교 때 나오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저렇게 지수를 더하죠, 그죠? 그리고 아래처럼 이렇게 a의 x승 나누기, 영어로 나누기를 divided by 이렇게 표현합니다. a의 y승은 a의 x-y승 이렇게 표현하고요. a의 마이너스 x승은 ax분의 1. 이것들은 참고로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ax승을 n승으로 나누는 것은
A의 nx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의 x승 대신에 2를 쓴 겁니다. 2를 써도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예, A라는 게 상수니까요. 그러면 2도 상수니까 저렇게 써도 문제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러면 y는 2x라는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로그 2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로그 바꾸면서 이 두 개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로그의 정의였고요. 그죠? 그러면 로그 2, 다시 말하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매번 저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우리는 이렇게 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봐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y를 이렇게 안 쓰고 그냥 ln y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쓰는 것보다 두 자 쓰는 게 낫죠. 편하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 로그구나. 보이지 않지만 2가 밑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자연 로그의 그 연산의 특징은 앞에 나오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연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우리 통상적으로요, 가장 쉬운 로그 중의 형태가 저기 10이죠. 요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예, 10. 밑이 10인. 예. 그러면 그 상용 로그라는 게 보통 10을 써주고요. 저 10을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있, 로그 y다 하면은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예, 로그고요. 그쵸? 예, 2의 ln y는 당연히 자연 로그 취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정이죠? 네, 정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동시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그를 취하면서 x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뭐 상식적이니까 그렇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건데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공식에서 이미 배웠죠? 이 FF가 뭐죠? 실효이자율입니다. 1 플러스 I 이 FF는 뭐를 가정한 거예요? 원금이 1이고 이자율이 1년을 가정한 거죠. 원금이 1이고 1년을 가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죠? 예, 요거 계산해 봤더니 우리는 이 I가 나왔죠. 맞죠? 예, 그래서 명목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의 관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을 실효이자율로 바꾸려면은 IEFF에서 2I-1로, 예, 실효이자율을 명목이자율로 바꾸면은 여러분 여기서 I를 구해야 되는데 I를 어떻게 구하죠? I를? 이제는 가능하죠. 뭐냐면 로그 2를 취하면 되잖아요. 로그 2 이렇게요. 우리 요걸 어떻게 쓰기로 했죠? 예,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 2를 취하면 I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 ln의 1 플러스 I 그 실효이자율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효이자율과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 실효이자율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밑변환 공식은요,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적인 지수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X, 예, 이렇게 바뀌고요. 예, 물론 K를 여기서 lnA로 이렇게 치환한 거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고요. 그 로그 밑변환 공식도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예, 저렇게 저건 뭐냐 하면 로그 a분의 y를 밑을 b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로그 b분의 a분의 로그 b분의 y 저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오른쪽에 쓴 것을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저렇게 바꾸는 이유는 계산을 원활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처럼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ln y를 ln a로 나누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 예, 예, 그래서
요 앞에 공식 이용하면은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자, 몇 개 연산을, 기본적인 연산을 풀어볼게요. 3, 로그 9, 4를 계산하라. 인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로그 9, 4를 아래로 내리고 싶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내리려면은 이 앞에 3을 1로 만들면 되겠죠? 3을 1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로그 3을 취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그 a분의 a라는 게 여러분 1이었잖아요. 맞죠? 이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수함수로 바꾸면 a의 1승이라는 게 a잖아요.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는 거예요. 로그 3을 왜 취했어? 요거 1로 만들려고. 그러면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4, 로그 3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은 요 9를 3으로 통일을 해줘야겠네요. 맞죠? 맞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로그 3x, 3x는 로그 3을 밑으로 3, 3을 밑으로 x 가능하고요. 3, 9, 3, 4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왜 3을 썼냐면 요거를 정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로그 3의 4는 로그 3의 x고요. 예, 요거 다시 계산하면 로그 3의 2가 되죠. 로그 3의 x고 따라서 x는 2입니다. 왜? 밑을 통일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 과정이고요. 그 다음 연산도 하나 보실까요? 자, 요거는 x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일 경우 로그 38을 x로 표현해라.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것도요. 네, 38을 인수분해했죠. 2 곱하기 3의 2승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덧셈 법칙에 의해서 덧셈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뭐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연상 능력을 보고 있고요. 다음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뭐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 왜 복잡해 보이냐면 기본적으로 ln이 있으니까 굉장히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ln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예,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숫자를 우리는 ln이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ln이 있다고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아까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로그 x-1은 내추럴 로그의 5 플러스 x 마이너스 요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럼 천천히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기본적인 연산인데 이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덧셈 법칙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요 제곱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네요. 네, ln을 기준으로 해서 묶었죠. 이렇게 그러면 x만 남고요. 요거 나머지 인수분해 하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5분의 10억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연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 2를 우리 ln으로 정의한다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그 유명한 로지스틱 모형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제가 하고, 혹시 예습을 해보신 분들은 예습을 하다가 조금 멘붕에 빠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려운 식이 나오죠. 저건 또 뭐야? 예? 로그에 갑자기 p, y는 0. 뭐죠 저게? 예. 그러면서 연산을 했네요. 익숙하지 않은 식인데, 예, 1 이렇게요. t 시점에서 갑자기 인구수가 나오더니 이 방정식을 유도하더니 이상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대학교 수학 교재라는 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교과서 써야 되나? 딴 것도 바빠가지고.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학과 연관돼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뭐 대면하면서 하면은 뭐 여러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좀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학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형화한 겁니다. 모형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화한 것을 나중에
수학이랑 접목해서 아 이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싶은 어떤 수학적 모형을 차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알면은 그렇게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이래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이런 얘기부터 하죠. 여러분들 지금 경제 원론 배우시죠? 그죠? 경제 원론을 배우시면서 뭐 중간고사 이후에 맨 끝자락에 거의 막판까지 오면은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필립스 커브라는 걸 배웁니다. 뭐 아직 안 배우셨으면 그냥 이 기회에 배워두세요. 필립스 커브라는 게 뭐냐 하면요, 거시경제학에서 두 마리 나쁜 애들이 있어요. 하나가 물가고요, 예, 또 하나가 실업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목표는 물가와 실업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세기에 경제학자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물가와 실업을 단기적으로 동시에 잡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커브를 필립스 커브라고 하고요.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원리가 뭐냐면 물가와 실업은 단기적으로 서로 상충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 이건 원론이고요. 필립스는 이거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증명하는 내용은 이래요. 실제로 영국에 100년간의 물가와 실업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매달 물가 실업에 관한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100년간의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표시했냐면요, 그래프상에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자, 이 X축을 실업이라고 하고요, 이 Y축을 물가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여기 어떤 점이 찍히겠죠. 예를 들면 영국 1900 몇 년도에 실업과 물가는 여기, 무슨 달에는 여기, 어떤 달에는 여기, 여기. 제가 100년간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무진장한 많은 점들이 찍힐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보니까요, 어디에 수렴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직선으로요. 여러분 이거를 뒤에 우리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요.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실업과 물가를 매끈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필립스 커브를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안 나타내고요, 회귀 분석을 해서 1차 함수인 리니어 펑션인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그런데요예요. 어떤 것들은 실업과 물가처럼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서 쭉 이렇게 매끈하게 리니어 펑션, 다시 말하면은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거는 데이터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일종의 데이터 중에 범주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예를 들면은 뭐 요즘 한참 코로나 유행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걸렸다 안 걸렸다에 따라서 사람들의 체온이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 물론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걸린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겠죠. 맞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제시한 것처럼 100년간에 쭉 있는 데이터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범주형이라고 넣는데요. 이 범주형은 아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것처럼 이렇게 보통 넣습니다. Y를 결론이죠. Y는 0 아니면 Y는 1, 요 데이터로 넣는다는 거죠. 요 데이터로.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돼요. 실패, 성공. 이런 데이터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 범주형 데이터는 의외로 여러 군데 쓰여요. 어떤 정책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볼게요. 새로운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제가 y는 0, y는 1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저기 y는 1, y는 0이라는 게 일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바로 나눴죠? x를 넣었을 때 실패가 0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성공을 1이라고 하는 괄호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가 확률이에요. 저건 확률 변수입니다. 저 확률 변수를 로그화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파이 괄호의 x라는 것은 해석이 y는 1일 경우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파이 x 불확실성하의 선택이죠. 일종의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0을 실패라고 그랬죠. 그러면 확률 변수로 따지면 밑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1-파이의 x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요거를 로그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로그 값을 취하면은요, 아까 저희가 물가와 실업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매끈한 리그레션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를 통상 수학적인 요 모형 있죠? 요 모형, 조모형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범주형 데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리그레션처럼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죠.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른쪽처럼 확률 변수로 나타냈을 때 이것을 로그 값을 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내진데, 여러분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여러분 이 그래프 잘 보시면은요, 붉은색은 일종의 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검정색을 볼게요. 자, 초창기에는 왕창 늘어나는 그래프죠. 그죠? 그리고 붉은색이 통과하는 이게요, 일종의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사실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이 로지스틱 모형은요,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로지스틱 모형을 확률 변수를 저렇게 쓰지 않았으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마치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 형태랑 비슷하죠. 지수함수고요. 요거는 뭐냐면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맞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 모형, 이걸 우리는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로지스틱 모형의 유래는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데, 어느 학자가 t 시점에서의 인구수가 어느 게 될까? 라는 사실은 모형을 만들므로써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형이 1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kt분의 ym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뭐 이 인구수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정보가 얼마나 퍼지냐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보가 마지막엔 다 퍼진다라고 그러면 여기 ym을 최종적으로 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고 보니까 1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kt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자율 계산하는 복리산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요 모형은요, 처음에 굉장히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 모형은 경제성장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미시경제학의 생산함수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시나 거시경제학의 모형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요걸 지우고 또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산함수가 있는데요. 생산함수라는 게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예요. 제가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피자집을 경영할게요.
피자집을 경영하는데요. 피자집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토지가 들겠죠. 어쨌든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그렇고 자본도 고정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노동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뭐냐면 산출량이 증가할 거예요. 피자를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5사람 만드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엔 분업의 이득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래프 해보면은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노동력을 투여한다고 무한히 증가하진 않아요. 어떤 수의 수렴을 하죠. 마치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마치 이랑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정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 원금을 가지고 1년간 운용을 했을 때 이거를 중간에 이자를 줬는데 중간에 무한히 이자를 줬었죠. 여러분, 무한히 쪼개놓는다고 숫자가 무한히 커지진 않죠. 2라는 숫자로 오히려 수렴을 하죠. 마치 그래프가 이거랑 비슷한 면에서 이거를 모형화하는, 이거를 2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형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형에 뭐가 보여요? 예, 여기 2가 보이세요? 맞죠? 2가 보이시죠? 그죠? 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물론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건 어렵지만 식을 보고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생산함수가 나오거든요.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일종의 로지스틱 모형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생산함수에서도요. 대개 그 대부분 한 70%의 교과서들이 생산함수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맨큐 교과서 같은 경우에 생산함수를 윗부분만 그렸어요. 윗부분만. 여러분, 생산함수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게 뭐랑 같아요? 자연로그 함수랑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로그 함수인데 이걸 만약에 자연로그로 나타낸다면은 뭐가 편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다는 거죠. 미분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죠? 맨큐 교과서는 왜 위에만 표현했냐면 밑에에서는 당연히 고용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분업의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거시경제 가면은요, 이것을 성장 모형이랑 에도 그대로 이 로지스틱 모형을 차용을 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가 생산 Q로 안 보고요, 여기를 GDP로 보는 거죠. 여러분, GDP는요, 전체 GDP를 Y라고 하면은 인풋 변수가 역시 GDP를 발전시키려면 노동과 자본을 투여해서 GDP를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노동과 자본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혁신 혹은 기술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보통 이렇게 스몰 k로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예, 요 제가 쓴 모형이 전형적인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솔로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투여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인데, 2차 평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보통 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본을 투여했었을 때 경제성장이 어떻게 되는 얘기인데, 초창기에 실제로 관찰해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두 개 그래프를 붙인 것과 되죠. 이걸 한꺼번에 나타낸 게 여기 나오는 이 모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로지스틱 모형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모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고유의 인구 증가나 지금 여기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확산해 뿐만 아니고 미시경제학에서 생산함수, 그리고 거시경제학에서 솔로 모형에도 그대로 차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만큼 중요한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곡점을 붉은색 선이 지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이건 누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이게 뭐냐면 일종의 미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 미분하면은 미분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미분의 기울기가 증가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미분의 기울기가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선은 일종의 기울기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기울기의 변화라는 것은 미분의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미분에서 배우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그 모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요, 엑서사이즈 하나 풀고 가시죠. 그 엑서사이즈인데요. 자, 볼게요.
현재 모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해서 10%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죠. 3일 후에 40%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할 때 80%가 이 기업의 재정적 위기를 아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는가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단이라고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단, 이 정보의 확산 과정은 로지스틱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지스틱 모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Y라는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Y라는 그 결과는 1 플러스 C의 2의 마이너스 K T분의 1입니다. 여기를 M으로 안 쓰고 1이라고 한 거는 어떤 가정에서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게 1이에요. 100%를 가정으로 한 거죠. 막판에 가면은. 예. 자,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T가 0일 때 얼마예요? 10%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T가 0일 때 Y가 0.1이겠죠. 맞죠? 그죠? 그리고 3일 후에 40%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T가 3일일 때 Y는 0.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야? 80%가 안다고 했을 때 며칠이나 걸리겠는가? 라고 하는 거니까 T는 얼마게 Y가 얼마였을 경우에 0.8일 경우에. 맞죠? 그죠? 요거 푸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풀이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풀이 과정을 써놨거든요. 풀이 과정을 썼는데, 예, 그래서 풀이 과정 보시면, 예, 똑같네요. T가 0일 때 Y가 0.1이니까 T 0이어가지고 구해요. 예, 0.1인 거 구하면은 C 값이 나오네. C가요? 예, C가 나오고요. C가 9예요. T가 3일 때 0.4니까 9에서 보면은 9, 2의 마이너스 3K가 6분의 1이네요. 그죠? 예, 6분의 1이고, K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죠?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은, 예, 그래서 3분의 1 로그 2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오죠. 따라서 답은 6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8이 되는 T값 구해가지고 이렇게 6일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 여기까지 하고요. 요 장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는 그 다음 장에서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프로젝션도 준비하고 보드도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뭐 요 시간을 좀 맞추려고 말씀드리다 보면은 같이 강의하시는 김 박사님 파일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면 비교적 쉽거든요. 제가 이렇게 편집 과정을 안 거치니까. 그래서 학교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김 박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몇 개 강의실을 좀 봤는데, 일부 강의실은 녹음 상태가 안 좋고요. 일부 강의실은 녹음 상태가 비교적 엑설런트 하더라고요. 다행히 녹음 상태가 좋은 강의실을 알아내가지고 거기 강의실을 제가 여러 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면은요, 아마 음성도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좀 여러 데이터를 이렇게 써가면서 좀 하면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부터는 학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